반갑습니다. 저는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오늘 오후 도정 질의를 함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먼저 지금 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로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훨씬 확장될 거라고 예상이 된 상황에서 생태 환경 보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산업 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예,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긴장돼서 못 먹었는데 저도 사실 긴장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후 위기라는 말로 그 위기의 시급함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후 속의 지구의 생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생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에너지 전환이 또한 생태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생태계의 보전과 보호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지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지금 한창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지구의 신장이라고도 하고 바다의 허파라고도 하는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갯벌 영상입니다.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서식지이기도 하고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전남의 그 절반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도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갯벌 보전 관리 추진단을 신설하고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987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 갯벌의 22.3%가 감소를 했습니다. 국장님,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간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새만금도 간척을 했고 우리 아시다시피 영산강 하구원 유시한 그런 부분에 쌀 증산을 위해서 간척을 많이 영향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탄소 흡수,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그리고 탄소 제로의 자원으로서가 아닌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갯벌이 많이 감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갯벌에 지금 초대형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쩌면 이 줄어든 갯벌 안에 지금 이 실증 단지의 갯벌도 그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전남도의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초대형 실증 단지 건설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 전남도에서 하는 이 사업이 갯벌에 하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실증 단지인데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8메가짜리 2개 하고 5메가짜리 한 개 총 3개를 20년에서 22년까지 이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서 이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 해상풍력이다 보니까 바다와 연접한 갯벌 지역에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은 바람의 양, 초대형 풍력을 실증을 하기 위한 바람의 양이나 조건들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가 공유 수면이다 보니 지자체의 허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하는 이런 용이점 때문에 아마 갯벌에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실증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2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하고 지금 여기 2곳이고, 그리고 초대형 실증 단지는 유일하게 지금 여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실증 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장님? 이제 해상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뭐 2050년까지는 10배 이상 확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자립하고 국산화하는 그런 기술을 모으고자 해서 그 실증 단지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국제 표준 승인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했던 시설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렇게 이제 갯벌에다가 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갯벌에 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는 받으셨겠죠?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100메가 이상이면 받게 되고, 이거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적합으로 나와서 이제 추진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든 것이 적합이 아니라 실제 한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멸종위기 2급인 흰발롱개, 그리고 해양 보호종인 달랑개, 이것이 여기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모니터링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먼저 알았다면 아마 거기다가 그 위치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주시키고 지금 모니터링이 1년에 2번 두 번씩 하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2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거를 이주시켰는데 오히려 개체 수가 더 늘었답니다. 예, 늘었습니다. 이제 달랑개는 3배 늘었고요. 흰발 롱개는 10배가 늘어서요. 예. 이게 이주가 가능합니까? 포획해가지고 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개체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주한
개체가 늘은 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주한 이 농개가 번식해서 개체했냐 그것 말씀이죠. 네, 네, 네. 좀 전에 그 지역에가 이제 없었으니까 그게 개체가 늘었으면 늘었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실제 우리가 바다 생물을 봤을 때 그 바다 환경에 따라서 어느 해는 좀 더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있고 어느 해는 그 수가 갑자기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도가 세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이 이주시키는 사진을 봤을 때 구획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구획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체 수가 늘었다면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은 이제 일부 이제 관심이 많은 주민들께서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참여를 저희들이 안 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모니터링 할 때 그 관련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조그만 개를 어떻게 이주를 시킬까? 사실은 저도 이게 개체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저기에 있는 개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주면 개체 수가 늘어나서 멸종위기 2급에서 해제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이 사실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더불어서 저희 관과 그리고 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이제 어촌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 에너지 감시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를 시킨 지역과 그리고 지금 이주되어서 정착하고 있는 지역 두 지역을 좀 골고루 같이 좀 포함시켜서 모니터링을 좀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해 충돌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니터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어떤 이해 충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이제 갯벌에다가 타설을 해서 그 운송로라든지 송전선로라든지 아니면 풍력 기기 같은 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 정도의 그 계약이 다 끝나고 내지는 또 이후에는 또 실증의 방법들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이게 조건이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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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상복구라고 하는 게 걷어낸다고 하는 게 과연 원상복구일까? 저는 이런 의문을 좀 가집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갯벌이 지금 말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게 원상복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시설들을 걷어내는 게 원상복구가 아니라 갯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과정 이런 설정도 그 과정의 복원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그 부분 감안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자연이 사실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저희들이 산불을 났을 때도 복원력이 또 뛰어나고 또한 이 해양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갯벌 복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믿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태안강
그 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도의 경우는 15.6% 정도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00메가 이상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가는데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편법인 걸 알면서도 이제 9.9 그 이하로 해가지고 대부분 네, 허가를 99, 예. 허가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나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 조례에 그 지금 여기 이제 10만 킬로와트 이상이 돼야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지금 9,900까지 이렇게 허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발전 시설 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조례에다가 이거를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의 경우도 이러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더 좀 세심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좀 더 규제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태양광 하시는 분들도 도민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이 균형 감각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간소화거든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면적이나 용량 이하는 그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건데 그걸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남의 이렇게 서해안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해상풍력 단지가 지금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경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닷속 생태 환경의 변화라든지 특히 그 해상의 경우는 철새 이동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100마리밖에 없다라는 뿔제비 갈매기가 저희 영광 육산도에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해상풍력 단지로 인한 그 환경 파괴 이런 부분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런 우려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그 타워나 블레이드에다가 반사경 그다음에 저녁에는 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보면 한 4년간 그 멸종위기 새에 GPS를 부착해서 했는데 그 스스로 또 복원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수부하고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결과가 한 좀 몇 년 남았는데 그 결과가 나온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거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설악산 그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는 과정이 환경 영향 평가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거를 허가해 주는 주체에 의해서 40년 만에 허가가 됐고 지금 제주 그 제2공항이 허가되는 과정도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실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이 엄청 떨어지고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예, 뭐 이게 결국 이것은 예. 사업 주체가 사실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공의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전남도가 그 뭐 해상풍력이건 태양광이건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그 생태계와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원칙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사실 2050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어떤 흐름인데 그렇죠. 그 지구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또 네네네네. 환경을 살리자는 거.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보존하고 그런 그 위에서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그 네. 부분에서 환경이 일부 훼손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균형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럴지를 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도 거기서의 방점은 제도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각오가 아닌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두 번째 질문은 도지사님을 모시고 전남도가 가장 잘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예, 우리 오미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그 여성 농업인에게 지금 행복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사업량과 사업비를 지금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전남 여성 농업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나 전국 단위의 어떤 그 행사장이나 모임 같은 데에서 좀 어깨 으쓱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행복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제가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시행된 지 한 7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액수나 대상이나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전남도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불편함을 그리고 어떤 요구 사항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남의 여성 농업인의 그 반응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 바우처 사업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성 농업인의 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미야 우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사실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적인 혜택도 받기가 어렵고 농업 현장, 어업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충분히 대우받지 못한다.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 농업인의 그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좀 늘려보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저는 여성 그 행복 바우처 사업이 지금까지
누구누구의 안사람 내지는 우리가 농가 중심의 지금 농촌에서 보조자로 살았던 여성 농업인 그리고 또 누구누구의 엄마로 산 여성 농업인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한 사업이 저는 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행복 바우처 관련해서 공약이 있으시죠? 네. 예, 그 공약의 내용과 좀 이거 이행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제가 민선 7기 2018년도에 처음 취임해서 여성 농업인을 만났을 때 이 행복 바우처 사업이 전라남도가 가장 낮습니다. 전국에서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일 낮다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여성 농업인들 인구도 가장 많고 또 농업 선도도라 할 수도 있는데 제일 낮다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릴 때 최소한 중간은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왕 올릴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 그래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지급받는 연령도 70세까지 했다가 다시 75세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제한 사용처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용처 제한도 많이 풀어서 사행성이 아니라 하면 웬만하면은 허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돼서 좀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또 최근에 자부담 20만 원에 2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2만 원에 대해서도 그걸 꼭 이왕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 확실히 해야지 2만 원을 꼭 자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자부담도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이런 여성 농업인 애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제가 도지사님 이제 공약 이행 계획 그 책자를 보니까 그 임기 내에 80세까지 나이를 연장하겠다, 확대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부도 이제 80세까지 했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약을 정말 도민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 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미영 의원님 네. 저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희망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인상 확대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저 김영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안 해준다 이것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 말씀 들으면은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네네네. 우리 또 그 제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저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80세까지 하는 것은 너무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는 우리 참모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두 차례 70세, 75세까지 연장이 되는데 80세까지 하는 부분 예를 들면은 모든 어머니들이 그 가정에서 자식들한테 가능한 많이 베풀기를 원하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도지사는 저는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도지사도 우리 도민들에게 가능한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은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 80세까지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예산분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검토하되 20만 원을 올리고 더 인상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액수를 이제 증액하는 부분은 이제 잘 모르겠고 지금 아까쯤에 희망 고문 지금 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0세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정작 내일 모레 81세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 이러다가 나 또 못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분들도
그래서 계시고. 모든 제도가 결국 한계선상에 있는 네, 네, 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청년 문화복지 카드도 지금 그 29세까지 이렇게 28세까지 이렇게 됐는데 20세에서 28세까지 됐는데 이게 나이 한 살 차이로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해를 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이라는 일정의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입니다. 말 그대로 과연 그 70세까지, 75세까지, 80세까지 나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결국은 예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근데 이렇게 있지만은 보면 예산도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성 농업인이 아닌 분들의 그 소외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여성 농업인들은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는 없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감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더 잘 이렇게 네. 들어서 결정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이게 직불금이나 아니면 공익수당이나 이 부분은 나이가 90이 들어도 내가 농사를 지으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행복 바우처 같은 경우는 내가 여성 농업인이고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받지를 못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거는 전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공감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제 뭐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이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보시겠다. 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실 때 좀 많은 의견들이 좀 들으시고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 농업인 공익수당 할 당시에도 여성 농업인을 별도로 공익수당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을 또 그걸 전혀 못 받는 분들, 청년분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폭이 넓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한도를 뒀던 거고 대신 여성 농업인들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도 좀 충분히 지원하자 해서 연령도 계속 높였고 액수도 2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는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자부담 생각을 2만 원 합니다. 마저도 자부담을 안 하도록 여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게 딱 이 부분만 가지고 나이 제한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정부 정책들이 문제가 나이 있다가 제한이 아니라 없는 정책이 바우처 없습니다. 관련한 그래서 공약 부분을 그런 이행하는 데 부분을, 있어서 공약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고려하여서 공약을 검토를 제가 해 이제 주시라 잘 이런 검토하겠지만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영상 하나 틀어 주십시오. 나이는 79이고요. 이름은 이청자. 나도 아직은 이 나이에 농사도 짓고 모든 것을 활동하고 살고 여성 농민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은 바우처 카드를 안 줘요? 나이는 82이고 이름은 형이었는데 뭐이고 아직까지는 짱짱이 잘하고 있는데 밭대 것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카드를 나는 안 해지요. 다 거기들 받아가고 머리도 오고 다 가용을 쓴다는데 나는 왜 안 해지냐고. 농사 1600평. 예, 이제 검토하시는 과정에 현장의 여성의 농업인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시고 실으시고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사님, 예. 우리 전남도에는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팀이 한 팀을 지금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 아, 예. 여기 보면 농식품부에서 나온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이렇게 현황들이 나와 있고 전남은 여성농업인 지원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전담부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성 농업인 문제를 전담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하고 예. 이제 이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 농업인 지원팀 사무 분장표입니다. 자, 이 분장표를 봤을 때 이게 전담 부서인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제가 똑같은 이렇게 농해수위 상임이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전담 부서가 신설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별로 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담 부서답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전담 인력의 수를 늘린다든지 좀 다른 좀 형식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6명 근무하는데 네. 이제 2사람은 전담해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4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아 근데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전담해서 일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여성 농업인 지원팀인데요.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업무는 결국 정책 지원 업무고 정책 개발 업무고 그래서 이제 팀장이 일하면서 다른 일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이 어떤 일을 곁들여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을 여성농업인 정책팀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다른 일 때문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다른 일 때문에 여성농업인 지원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한다고 실태가 만약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는 어디까지나 정책 업무를 주로 하고 실제 여성농업인 지원팀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선 시군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선 시군에는 직접 여성 농업인하고 부딪히고 실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 이 부분은 여성 농업인 지원팀을 좀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전담 직원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도도 이렇게 전담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마당에 군이 여기는 되게 조직이라기보다는 담당자를 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전남도가 좀 나서서 시군이 전담 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지원팀이 전담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간이 11분 31초가 남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잘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미아 의원님께서도 농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좀 질문을 하고 또 교육감님도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광주일보에 3월 30일 날 나왔던 저의 이제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의 내용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이 사립 학교들을
공립보통학교로 재개교하는 과정 중에서 그 민족사학의 그 뿌리가 끊긴 그 법성포 초등학교의 그 졸업 횟수 변경을 위한 노력과 실제 그것이 전남도의 법성포 초등학교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개의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민족사학의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런 내용의 기고문입니다. 예.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예, 지난 3월 30일자 우리 존귀한 네. 오미야 의원님께서 그 기고하신 기고문을 아주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또 해당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도 있고 팀도 있는데 그걸 미처 살피지 못했고, 그 기고문에 보면 2018년도에 네. 그러한 그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청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처리가 못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전 시기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그 시기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 예, 그러면 이 끊어진 민족사학의 뿌리가 끊어진 학교의 역사를 되돌리는 이 일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오미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이 비슷한 사례 3건, 지금 나간 초등학교랄지 목포의 북교 초등학교랄지 이런 데를 잘 안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기회에 그동안 해 보니까 그 우리 학교 현장의 친일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조사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남도 교육청에 이렇게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우선은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청원 과정에서도 봤지만 과연 이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이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쯤에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 학교는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일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전남도 교육청에서 편찬한 전남교육 60년사 그 책 174페이지 거기를 펼쳐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학교 명이 있고 그리고 개교 연도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졸업 횟수나 또 설립 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비교 분석만 좀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학교가 추려집니다. 근데 실제 지금 학교 일선에 공문을 띄어서 계속 그 임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이전의 일들까지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는 동문회라든지 등등의 좀 이 범위를 좀 넓히셔야지만 확실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법성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이게 이제 공립 보통학교로 넘어가고 나서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 우리가 뿌리 찾고자 하는 이 기간의 사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것이 좀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든지 네. 아니면 도교육청 내에 TF팀을 꾸려서 네. 이것들을 우리 이거 맞다라고 해서 그래 인정할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서 정말 그 뿌리가 좀 끊겼다고 하면 반드시 좀 연결시켜서 우리 자랑스러운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되겠죠. 예. 선배들의 그 역사들을 좀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전남 교육 30년사, 네. 그리고 전남 교육 60년사, 예. 그 다음은 90년사인가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쓰기 위해서 지금 지역의 기록 연구사 분들이 새로운 기록도 찾아내고 잘못된 기록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90년사가 될지 100년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편찬되는 전남 교육사에서는 이 왜곡된 이런 교육 역사들이 바로 잡아서 나올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지금 저희 이 일은 이제 정책국 교육자치과 또 민주시민 교육팀에서 하는데 2018년도에 했었던 그런 사례는 그 의례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모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증언하신 분들도 또 오래 또 살아계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는 지금 전남 교육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 모아야 된다. 그래야 이 역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예사도 지금 이미 지금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팀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